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가 대폭발했습니다. 분노 폭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라고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폭탄 발언을 한 거죠. 도대체 미국에 가서 뭘 하고 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폭탄을 날리는 거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차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자, 겉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한국 국회가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겉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꼭 이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교에서는요, 항상 밖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있고 뒷얘기도 또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죠.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 국가비력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미 양국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 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죠. 근데 이 팩트시트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달라서 제가 그때도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렸었죠. 자, 팩트시트.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미국은요, 무역 합의 이후에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딱 경고를 날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런 법이다라고 국무부가 경고를 몇 번 날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벤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건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쿠팡 사건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김민석 총리는 자, 쿠팡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벤스 부통령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교에서요, 이해했다라는 거는요, 동의했다가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네 말하는 거 내가 들었어 이거예요. 동의했다가 아닙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꾸만 친중 반미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 보도 보세요. 반 트럼프, 반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관세 올린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개또라이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정말 제목에 난무하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반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려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우리나라 국회가 합의 이행을 안 해서 이런 건데 이걸 트럼프 탓을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현 정부가 이렇게 이 일을 만든 거죠. 지금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가 미국 갔다 온 결과가 이건가요? 와. 그리고 한미 협상,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거라고 입을 엄청나게 털었지 않습니까? 잘 되기는, 이게 잘 된 건가요?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미적대고 제대로 내용을 발표 안 하고 이러다가 이런 일 날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화낼만 합니다. 화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환율 높아졌다고 올해는 대미 투자도 안 한다라는 말까지 한국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안도 국회에서 처리하지도 않고. 그러니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 끌어서 더 얻을 거 없습니다. 미국은 거짓말하거나 약속 안 지키면요, 얄짤없습니다. 김민석이 미국 가서 도대체 벤스 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길래 미국 정부가 사실 괘씸하지 않으면요, 아니 한국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걸 딱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죠. 미국 측에서.
자, 그리고 지금도 철강 관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심각해질 상황인데요. 그리고요, 쿠팡만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알리, 테무 더 심각합니다. 쿠팡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산 알리, 테무한테 한국 시장 다 먹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알리에서 셀러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이런 건 언론에서 이런 방구 보도도 안 합니다. 알리 셀러도, 알리 쿠팡도, 알리하고, 잠깐만 말이야. 알리 테무도 쿠팡처럼 탈탈 털어보세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게 터는 문제 아닌가요? 쿠팡 잘못했지만 쿠팡 터는 만큼 알리 테무도 털어야 우리 시장이 알리 테무한테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그냥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관세로 길을 들이는데, 지금 관세는요, 관세 폭탄, 이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그런 대응이에요. 관세. 더 심한 거 환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거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 통보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도 이 소셜 미디어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통보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공식 통보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은 계속 경고를 날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여기에 대해서도 경고 몇 번 날렸었고요. 쿠팡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 25% 관세를 올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캐나다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해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거 장관 하나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 만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작정하고 하는 일인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는 일입니다. 통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 딱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길 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서도 없는 그 잘됐다는 협상 결과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관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었죠. 이제 청와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 조야에서는요, 최근 미 의회에서 쿠팡을 언급하면서 문제사항으로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원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충격요법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책회의 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미국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중국 테무 알리보다는 쿠팡이 낫지 않나요? 트럼프가 돌연 한국을 때린 진짜 이유는요, 그냥 의회가 비준을 늦게 하고 있다. 이거 뒤에 다른 얘기들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환율 문제를 들어서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가 있다고 밝힌 것, 이것도 트럼프 정부의 심기를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죠. 한국이 연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측에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못한다, 이거잖아요. 이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라고 한 것을 다룬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 이거는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고운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환율 구두 개입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미국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쿠팡이 이유일 수 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벤스 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면담했죠. 벤스 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발언이 쿠팡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알려진 내용이 김 총리가 밝힌 것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한미관계가 개별 기업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얘기 미국 정부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 미국 정부는 이 쿠팡의 일개 회사의 로비 때문에 흔들리는 국가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렇게 미국 기업을 때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벤스에게 국무총리가 잘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하더니 이거 진짜 국무총리 혼자만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는 이 관세를 올리는 거는요, 미국이 가진 패 중에서 가장 가벼운 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쿠팡 관련해서 미국에서 올라오는 X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자, 벤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쿠팡 유출 3천만 건 이상이다. 로저스 CEO 출석 불응 시에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 체포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CEO를,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경고를 던지고 난 뒤에 미국의 CEO를 체포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X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벤스 부통령과의 만남, 여기서 일어난 일이 도화선이 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쿠팡이 이렇게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거, 미국 정부가 로비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요, 이 X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Diplomatic suicide, 외교적 자살 행위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외교적 자살 행위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 쿠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로비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부통령 앞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 부통령까지 쿠팡을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로비로 해결 안 되는 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미국 정부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JD 벤스 미 부통령과 50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벤스는 쿠팡이 어떤 게 문제냐라고 물었고 오해 없이 상호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국 국무총리가 했던 얘기고요. 한미 관계가 로비로 흔들릴 단계를 넘어섰다. 이거 김민석 국무총리가 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자, 로비로 흔들리는 미국 정부, 이런 얘기를 미국 부통령 앞에서 만일 진짜 했다면요, 이건 정말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가지고 외교적 자살 행위다. 이게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미국에서 미국 부통령 만나고 오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이 정권의 능력이 증명되든지 증명 못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테로시는 제가 1년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두뇌 건강,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좋고요. 관절 기능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과 관절 기능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 정말 알려졌으면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하고 과학적 설계로 만들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 SCI 등 3곳 이상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특허도 20여 개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강미은TV 컨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